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기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셨을 텐데요. 지금 시기로 따지면.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짤막하게, 한, 뭐, 6강자, 다섯, 6강자로 해서 전체적인 핵심 요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로.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제목을 보시면, 올해 그 시험 보시는 기준으로 2023년, 승진법령 2입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자,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뭐, 정리들은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업무 보시면서 그래서 그래도 부족한 거는 기본반 강좌로 좀 계속 메꾸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 강좌가 다 아직 안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그 전체적인 핵심 정리로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뭐 공지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최종 모의고사, 그러니까 동영 모의고사식으로 또 한번 또 촬영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 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거고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은 건데 뭐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4,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일단 만약에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신다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남은 시기에 보시는 거라서 아직까지 그래도 정리하실 시간은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법규 하나만, 그러니까 법령 2만 시험을 보신다면 모르겠는데 뭐 다른 것들도 전술도 있고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려면 아마 배분을 좀 잘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가 이제 4개 법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이제 뭐 첫 강좌의 기본법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강좌 때는 화재 조사법이 있는데 화재 조사는 글쎄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닐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은 혹시 몰라서 정리는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 법이 또 우리가 이제 또 점수를 취득하는 데서 가장 또 중심이 되는 또 파트니까 정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뭐 목적 정도는 뭐 현재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여기는 좀 건너가고 그다음에 소방 기본법은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 잘 하고 계시니까 여기는 뭐 일반적으로 그 임용을 준비하는 우리 그 수험생들도 기본법 정도는 무난하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라서 당연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든지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파트라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겠습니다. 한 30분, 뭐 30여 분 해서 1강좌는 좀 마무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뭐 40분, 50분 우리 기본반처럼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쫙 훑어드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한 강좌가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35분, 40분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좀 할 거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의. 자, 일단 정의는 다 꿰고 계셔야 되겠죠. 소방 대상물이란 중요한 거는 이제 항구에 메워둔 선박만 해당한다. 자, 관계지역, 관계인, 본부장, 특히 이제 소방대, 그래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뭐 충분히 아실 거고 소방대장, 뭐 이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제 키워드는 요거로 그랬죠. 물론 이제 그 본부장, 서장도 키워드가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등자가 들어가서 반드시 본부장, 서장만이 소방대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머지 등은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현장은 현장이지만 이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소방대장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기관의 설치는 뭐 나머지 뭐 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소방기관에 대한 지방 소방기관에 대한 뭐 설립 뭐 이런 거 규정 그런 건데 따로 있는 거니까 우리 시험 범위는 일단 이제 아니라고 보시고 그래서 자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자 등등등 해서 자 필요한 사항은 항상 요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항 그래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필요하다면 자 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경우 본부장 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고. 자, 그다음에 119 종합상황시 설치 운영은 여기는 항상 또 보셔야 될 게 밑입니다. 밑.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실 때 대부분 이제 본부장, 서장, 본부장 또는 서장 또는 아니면 이제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 돼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계시죠. 여기는 이제 또는이 아니라 밑으로 돼 있다는 거. 요걸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목적입니다. 여기 색깔이 빨간색이라 잘 안 보실 수 겹치면 잘 모르시니까. 자, 저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정보의 수집, 분석, 그리고
판단 전파. 요게 첫 번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119 종합상황실 설치 목적이라고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위하여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뭘 위해서냐? 자,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관리.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를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세요라고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요거 세 개 말고 나머지 하나 찾으시든가, 아니면 상자 안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드리고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고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자, 확인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9 종합상황실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임용 쪽은 이제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승진도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면, 여기 위에 거. 그러니까 이 밑에 거를 다 외우셨으면, 여기 업무적인 것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반 때 정리를 잘 안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반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은 당연히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셨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자, 이런 이제 실장의 업무 이런 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래 것도 실장의 업무이긴 업무인데 이거는 서에서 본부로, 본부에서 청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요거는 각각에 대한 이제 종합 상황 실장의 업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6개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 그 시험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요 이항과 관련된 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 그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본부로,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은 소방청의 상황실에 각각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이제 숫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사망자 5인 이상. 자, 이거는 이제 기준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그 기준을 물어볼 때도 있고,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차질 없이 좀 잘 풀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상자가 10인 이상, 자, 이재민 100인 이상, 재산 피해 50억.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층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당연히 여기는 이제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이제 제조소 등이 되겠죠. 제조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조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를 말하는 거고, 자, 취급소 마찬가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말하는, 허가를 받은 장소.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합치면 뭐 제조소 등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제조소 등. 그래서 총 이제 13가지 제조소 등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지정수량 3,000배 이상. 그다음에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그래서 끊으면 되고요. 똑같이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자, 여기도 병상이죠. 병상이 30개 이상인, 자, 이거는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인데, 이거는 제가 기본반 때 어떻게 정리를 하시라고 했냐면, 종합 격투기 나가서 한 방 얻어 터졌더니 정신이 뿅 나가서 요양소 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특히 이런 거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연면적이라는 걸 혹시라도 바닥면적 이렇게 나오면 또 잘못된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뒤에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요 18조 1항에 따른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이렇게 하나 정리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그래서 숫자 위주로 좀 하시고, 자, 요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있습니다. 사목도 있고 암목도 있으니까 요것도 다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호는 화재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2, 3, 4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재난 상황에 대한 거, 재난 상황, 재난 상황, 재난 상황. 물론 이제 화재도 재난 상황이지만 화재는 이렇게 이제 별도로 띄우는 거고, 2, 3, 4는 뭐 물론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상황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됐죠. 이 정도로 또 종합상황실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 소방기술 민원센터 설치 운영. 청번서장, 청장 또는 본부장이죠. 조심할 거는 여기는 이제 서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청장 또는 본부장 둘. 자, 이렇게 해서 소방기술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시고. 자, 밑에 이제 시행령
자, 청장 또는 본부장 해놓고요. 자, 각각 어디다가 설치한다? 소방청 또는 본부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자, 그리고 각각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요. 18명 이내. 자, 이런 이제 숫자 위조 또 잘 보시고. 이게 뭐 15명. 이렇게 해서 나오면 또 잘못됐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업무.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자, 그래서 뭐 다 할 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좀 하시는 게, 요거죠. 소방기술민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령 해석이죠. 법령 해석.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법적으로 좀 해석 좀 해달라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운영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 및 해설서 발간하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그다음에 현장 확인 및 처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자, 청장이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들. 그럼 요거는 뭐 됐고, 일단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항에 보시면 이제 이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거 말고 나머지 어디다 정하냐라고 하면 청에다가 설치한 거는 청장이 정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끊으시고, 자, 본부에 설치한 거는 본부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요 부분을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박물관 설립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숙제가 돼 있으시니까 여기는 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여기서 확인할 거는 뭐, 딴 거 없죠. 여기 국고보조 대상, 요거를 잘 숙지를 하셔야죠. 이미 숙지는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기준 보조율은,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저는 여기 그 장비에 대한 그 표는 생략을 좀 했습니다. 이제 핵심 정리 파트이기 때문에 장비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일단 이제 기준 가격 결정하는 거. 요거는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2항에 대한 거. 1, 2, 3. 요 세 가지 기억을 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준 가격이 없다면 이제 우리 기준 가격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물품이면 정부 고시 가격, 수입, 들어오는 물품, 그러니까 수입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시장의 시가, 그 시간대, 그 시장 가격, 그 시간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고시 가격, 조달청에서 조사한 시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둘 이상의 믿을만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 가격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소방 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이제 누가 할 거냐, 시도지사. 자, 그 시도지사가 자, 설치도 하고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뭐를? 소방 용수시설을 요 세 가지. 자, 근데 일반 수도 사업자가 그 우리 소방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설치한 소화전을 설치했다면 그 설치 사실을 다시 서장에게 알리고 그 소화전, 여기서 이제 그 소화전이라는 거는 일반 수도 사업자가 설치한 소화전이겠죠. 자, 그 소화전은 일반 수도 사업자가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관리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설치한 사람이 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시도지사가 설치한 거는 시도지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 하는 건데, 이 일반 수도 사업자가 설치한 거는 당연히 일반 수도 사업자가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걸 본부장, 서장이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뭐 예전에 뭐 임용에서 나온 적이 있고, 우리 이제 승진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또 있기 때문에 잘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여기 밑에 거는 비상소화 장치. 비상소화 장치는 소방 용수 시설에다가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화전이 있을 건데, 자, 일단, 비상소화 장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자, 비상소화 장치 설치 대상 지역은, 읽어보시면 되죠. 이제 화재 예방강화 지역은 당연히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뭐, 1, 2, 이거는 이제 표지에 대한 거, 이건 설치 기준에 대한 거. 자, 이 3항은 비상소화 장치에 대한 거. 그래서 비상소화 장치를 구성하는 구성품, 일단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비상소화장치 함 있고요. 소화전 있고요. 소방 호스 있고요. 자, 호스는 이렇게 쭉 호스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관창.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네 가지. 그래서 관창에 대한 것도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쭉 해서 이것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구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호스 및 관창. 호스와 관창은, 우리 뭐 아시겠지만 소방 시설법에 가시면 형식승인이죠. 형식승인. 예, 형식승인. 그래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시고, 자, 비상소화 장치 함. 이 함은 성능 인증.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거. 그래서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나요? 소화전? 그러니까 소화전은 당연히 이제 아까 위에 있었던 소방 용수 시설 그 소화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표지. 이것도 뭐 충분히 아실 거고. 요 숫자도 잘 봐주세요. 우리 올해 그 임용 시험인가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법규 문제에 그래서 저 사이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에 노란색 반사도료 폭은 15cm. 이 규격은 제가 기본 때도 얘기했겠지만 이 규격 같은 거는 안 외우셔도 된다 했습니다. 이 규격은 왜 안 외우셔도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딱 규격에 맞게 설치하면 좋은데요. 여기 이제 그 다목에 보시면 이 규격에 따른 소방 용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게 다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규격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요 나목에 대한 거는 또 잘 숙지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안쪽 문자, 요 소방 용수라는 요 문자 하얀색이고요. 자, 바깥쪽 문자 주정차 금지는 노란색이고. 안쪽 전체 바탕은 빨간색이고 바깥쪽의 전체 바탕은 이제 파란색이다. 아마 당연히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이제 뭐 어디 있다 뭐 어디 이런 것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기들 데리고요. 그리고 애기들 저 친구 가족 한 가족이랑 저 민속촌을 갔다 왔는데요. 민속촌에 갔는데 거기도 그 당연히 뭐 목조 건물도 많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소화전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화전이 설치된 그러니까 소방 용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팻말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만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거기서 또 애들한테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강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저만 그냥 보고 이렇게 왔는데, 자, 그거는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물론 주정차 금지는 없죠. 옛날 거는 이제 주정차 금지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빨간색 바탕에 바깥쪽은 그냥 파란색이었고요. 안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그냥 이제 뭐 글씨든 그저 하얀색 흰색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방 용수라고 하는 이제 표지만 그렇게 돼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주정차 금지는 없었고 이건 이제 그 민속촌 만들어지고 한참 전에 만들어진 거라. 자, 어쨌든 자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다. 자, 업무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보신 적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이거는 이제 공통 기준은 요거 외우셔요. 슈퍼거리 100m. 근데 어디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에다가 소화전이든 뭐 저수조든 급수탑이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주거 지역이면 당연히 주거 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설로부터 그 대상물로부터 수평거리 100m 이내에는 무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설비가 설치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140. 혹시 여기다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 140은 또 생각이 안 나시고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일단 이것도 정리 잘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개별. 자, 가는 소화전, 나는 급수탑, 다는 저수조. 대부분 이제 잘 보시면 숫자들 여기는 충분히 또 잘 숙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 이제 업무상 이 소방 용수 시설과 지리 조사를 또 하시는 물론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자, 여기는 본부장 서장이 원래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명령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무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고. 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리조사. 그러니까 지리조사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될 때, 지리조사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이 앞에 거 세 가지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할 때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하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처리가 불가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로 하시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뭐 수기로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2년간 또 보관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소방 업무의 응원으로 넘어가면 뭐 이거 뭐 간단한 거죠. 본부장 서장이 응원권자, 긴급하다면 긴급한 경우. 자, 그럼 이런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자, 그럼 당연히 그 요청에 따랐다는 거는 그저 우리의 대원을 다른 긴급한 쪽에다가 파견을 보낼 거 아니냐. 그럼 그 파견된 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를 따라라.
소속은 이쪽이지만 파견이 나가면 그쪽에 지휘를 따라라 이런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자, 업무의 응원 요청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때를 대비해서 시도지사는 항상 또 같은 지역의 이제 다른 지역 시도지사와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라라고 돼 있죠. 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상호응원협정, 요거 중요하죠. 상호응원협정은 앞에 시도지사끼리 서로 응원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일단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죠? 가나다는 빼고 일단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한 거,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거, 응원 출동 요청 방법에 대한 거,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에 대한 거. 이렇게 일단 5개의 목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에 대한 거는 뭐가 있느냐?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조사.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외우시고. 자, 소요 경비 부담에 대한 거는 수당, 식사, 의복의 수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장비나 기구를 갖고 나가셨으니까 장비와 기구의 정비, 그리고 연료 보급. 우리 이제 소방차도 또 타고 나가셨으니까. 자, 그 밖의 경비. 이런 식으로 전체를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안에 거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이제 소방 지원 활동.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고. 자, 명령권자는 청본서장. 자, 그리고 이게 저 소방 지원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3가지 또 있죠. 행안부 이런 거 정하는 거.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거는 열로 내려가야 되니까 5, 6, 7. 이렇게 해서 7가지. 자,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자, 당연히 밑에 있는 생활안전활동 11번. 자, 요 11번에 해당하는 생활안전활동과 이제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소방 지원활동. 밑에 거는 생활안전활동.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생활안전활동 방해하면, 벌칙도 부여하겠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2.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이제 소방교육훈련,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올해, 그죠. 5월달이죠. 5월달부로 요게 이제 사후가 하나 또 추가가 됐죠. 요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영유아, 이제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자, 근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시설에 거주를 하신다거나 그 해당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 이용하는 장애인, 이런 분들도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죠? 소방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도 화재에 대해서 피난이 얼마든지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을 또 잘 해놓으시면 그렇게 이제 몸이 또 이렇게 따라간다고 다들 아시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어릴 때 이런 교육이 없었으니까 화재가 나도 그죠. 따르르 울리면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 훈련을 받으면 별도로 공지가 되지 않은 한, 공지가 되면 뭐 점검을 한다거나 이럴 때 벨이 울릴 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제 그 점검에 대한 공지가 따로 없는 한은 평상시에 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벨이 따르르 울렸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5월 달부로 장애인이 또 추가가 됐으니까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그랬으니까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런 분들에 대한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 현업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에게 그죠?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훈련과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교육 훈련의 종류 이거 보시면 뭐 계획에 대한 것까지 혹시 또 모르니까 지문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사망이 먼저가 아니라 원래는 사항이 먼저죠. 그래서 청장이 자, 소방안전교육훈련 계획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본부장 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하면 그 통보를 받은 본부장 서장 물론 청장 포함해서 청장 본부장 서장은 그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안전훈련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침을 정하는 게 청장이 지침을 먼저 10월 30일까지 정해서 본부장 서장한테 주면 본인 포함해서 본부장 서장 다 12월 31일까지 뭐 해라고요? 운영계획을 이제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망이 먼저가 아니라 사망을 수립했는데 그 수립에 대한 지침을 누가 준다? 청장이 10월 31일까지 주겠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날짜는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월 11월이 아니라 10월 그러니까 12월 여기는 10월입니다. 그러면 요 끝에 있는 날짜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이게 엄지손가락
이게 주먹지면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31일이죠. 큰 날짜고 들어간 건 작은 날짜.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31일, 30일, 2월달은 30이 아니죠. 28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2월 오면, 이게 31일까지.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7, 8은 31일. 예, 그래서, 자, 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이제, 혹시라도, 선택지에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예? 예, 이게 이제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다르게 나오거나 하면, 잘 찾을 줄 아셔야 되고. 자, 이건 대원에 대한 훈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거, 화재 진압 업무를 지금 혹시 이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화재 진압 훈련 받으셔야 되고, 자, 의무 소방원이나 의용 소방대원, 당연히 화재 진압 훈련 받아야 되고요. 자, 인명구조 훈련은 소방 공무원으로서는 구조 업무를 담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 분야별로 받는 훈련이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거라 그랬죠? 인명대피 훈련. 인명대피 훈련은 그냥 소방 공무원이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어떤 소방 공무원이든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 무조건 인명대피 훈련은 다 받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지 훈련은 의무소방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없이, 소방 공무원 중에서만 받으시는데, 주로 누구냐? 소방정, 그 다음에 여기 영, 경, 위.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 경, 령, 정.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 횟수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번 할 때 2주 이상. 뭐,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교육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소방안전교육사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 다른 거는 쭉 됐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 자격. 요 밑에 거. 자, 여기 또 몇 가지가 있으니까 또 정리를 하시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3년,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학교에서 2주 이상 소방안전교육사 전문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요. 자, 특히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있는데, 원장은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그 자격만 취득하면 안 되고, 그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죠.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학점으로 따지면, 이런 학교나 기관에서 6학점. 그래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6학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기술사, 관리사. 요거는 뭐 크게 체크는 안 했는데요. 자, 기사 따고 1년. 산업기사 따고 3년. 간호사 따고 간호 업무 분야에서 1년. 자, 그 다음에 1급은 1년. 2급 응급구조사는 3년. 1급 나오면 1년이고, 2급 나오면 3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3은 이제 특급, 14는 이제 1급, 15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실무 경력을 각각, 그냥 특급 자격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급은 1년 이상은 그 해당 대상물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 자, 요거는 이제 2급이라 그랬죠. 2급은 3년이라 그랬으니까. 자, 의용소방대원은 5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울 때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이제 5글자 위주로 말씀드렸고, 자, 여기는 이제 기능장, 가능장이나 기능장인데 이거 오타네요. 그래서 자, 위험물 기능장입니다. 기능장. 예, 기능장. 그래서 이제 여기 아시면 되고, 당연히 위험물 가능장이라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는 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원의 자격. 그러니까 위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 응시 자격에 대한 이 응시 자격 심사위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 채점을 하는 채점위원, 그렇게 이제 각각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우리 그 소방 공무원으로 따지게 되면 소방위 이상의 소방 공무원이면 응시 원서를 접수 원서를 보고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다 할 수 있죠. 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험은 2년에 한 번씩. 자,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90일 전까지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교육사 배치. 이건 합격 기준인데 뭐 보시면 대부분 이제 60점 이상이죠, 평균. 자, 그 다음에 안전교육사 배치는 청본 아니면 이제 서에 각각 이제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여기 대통령령 안전원이나 기술원 이런 데도 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때 이제 배치 기준을 보면 우리는 이제 1명 이상 배치하는 데만 잘 기억하시라 했죠. 소방서, 안전원 같은 경우는 시도지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명 이상. 자, 그리고 이제 15번째 소방신호인데요. 소방신호는 요게 이제 소방신호를 사용하는 또 하나 이제 목적이 되겠죠.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 요 3가지. 그럼 반대로 자,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소방신호.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일단 종류와 방법, 시행 규칙이 나와 있고요. 자, 어느 때 뭘 쓰느냐를 보시는데,
저번에도 그 기본반 때도 얘기했지만 훈련 신호라고 하는 거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이제 비고사항을 보시게 되면 소방대에 비상 소집하는 경우에도 훈련 신호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돼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밖의 신호는 뭐 그렇다 쳐도 각각에 대한 종류별로 신호를 방법, 그러니까 타종을 쓸 거냐 사이렌을 쓸 거냐 이거 다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잘 확인하시고, 훈련 신호는 경계 신호에 항상 신호로 이제 더블이라고 했죠. 5초인데 여기 10초고 여기 30초인데 1분이고요. 회차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는 간격이 없다 그랬죠. 왜? 한 번만 울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 번 울릴 때만 간격이 있는 거고요. 한 번만 울릴 때는 간격이 없고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한 번 딱 울리고 끝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 화재 등의 통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이제 구조급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면 당연히 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그건 장난전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과태료가 들어갈 거고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뭐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걸 통지를 만들었느냐? 이양 때문에. 자, 누군가가 화재로 신고를 했는데 출동을 해서 봤더니 연막 소독 중이었더라. 그러면 그 화재를 신고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연막 소독을 하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신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신고를 좀 해달라고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모든 지역이 아니라 대상 지역은 이렇게 6개 지역. 요 6개 지역은 이제, 누구랑 같아요? 요 6호 빼고. 요 6호를 제외한 요 나머지 5개는, 우리 뒤에 나오는 우리 화재 예방법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확인 또 해주셔야 되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이제 10군데가 있죠, 10군데. 예,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오면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요 5군데가,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봤을 때,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면 미리미리 본부장 서장에게 좀 신고 좀 해달라.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런 것 때문에 뭐 출동하고 그냥 헛땅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러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딱 생각이 나겠죠? 과태료 20만 원 이하. 예, 그래서 20만 원인데 대부분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요. 자, 관계는 근데 20만 원 너무 싸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아주 그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소방관분들이 한번 출동했다가 헛땅 치고 들어오는데 20만 원 과태료 내라 그러면 그 싼 거 아니에요? 더 올려야지. 예? 우리 그 소방공무원 같은 이제 고급 인력을 갖다가 한 분도 아니고 뭐 자동차 타고 막 여러분이 막 출동했는데 그냥 헛땅 치고 들어오면 2천만 원 막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래도 신고하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2천만 원은 제 생각인데.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우리 시험법은 아닌데 그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있어요. 그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그러니까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이런 이제 업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뭐 영업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운영이라든가 뭐 지휘승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소방시설 업을 운영하다가 보면 과징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업의 정지를 매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업은 시키되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업자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공공의 이익에 좀 불이익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영업은 시키되 돈은 추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은 이제 그 부가징수를 하는 건데, 거기 법에 원래 이제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이 옛날엔 3천만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매출액이 큰 회사인데 이게 3천만 원 정도면 좀 싼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다음 해인가 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건 한참 됐는데, 이제 시행된 게 아마 작년부터인가 시행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과징금이 얼마로 늘어났냐면 2억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 3천만 원 너무 싸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있는데 과징금을 꼴랑 3천만 원만 내라 그러면 이건 뭐 눈 감고도 그냥 내지 누가 안 내겠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싸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2억 원 3억 원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2억 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이제 고급 인력을 출동했다가 헛땅치게 만들면 20만 원이 아니라
그래 2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좀 그랬고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가 징수할게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한 부가 징수는 그 물론 이제 그 시도로 들어가겠죠. 벌칙 과태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그죠 출동했던 해당 그 관서에 센터나 소방서에 이런 데다가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계좌로. 네? 그래서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시도해서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 장비도 그 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아니면 이제 필요한 물품도 사서 쓰시고 필요하다면 그죠 뭐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뭐 그런 이렇게 좀 처우가 좀 개선이 되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어디까지나 제 바람이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의 소방활동도 옛날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2개로 늘어났고, 요거는 이제 신고를 해달라는 거죠. 관계인이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계인이 해야 될 업무.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과태료 이렇게 또 구별이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자체 소방대 설치요. 요게 또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 더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본반 때도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라. 관계인은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자체 소방대 다 포함입니다. 자,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장, 본부장, 서장은 자체 소방대 역량 형성을 해서 교육 훈련도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행안부로 지원한다. 요거는 이제 훈련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자, 1항, 2항, 3항, 특히 3항, 요런 행위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사이렌을 울릴 때예요. 사이렌을 사용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당연히 출동이나 훈련이겠죠. 자,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요거,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이라거나 뭐 생활안전법, 뭐 교통생활법, 뭐 이런 같은 여러 가지 교통자가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챙기셔야 되고. 자, 소방차 전용구역. 요것도 일단 뭐 아래쪽에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여기 항이 몇 개 없는 애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1항 정도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 시행령이에요. 이건 설치 대상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무조건 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 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단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림 보시고 확인하시고 특히 얘는 이제 요거 빗금의 두께라든가 간격,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색상,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백색으로 할 수 있는 문자 색깔. 자, 요거 특히 또 방행위 기준에서는 요거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주차 구행대에 주차하는 경우는 방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 제외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새롭게 들어간 게 요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그래서 자, 청장 또는 본부장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청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 소방 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라. 자, 그리고 여기는 및이네요. 자, 청장, 본부장 및 서장. 서장도 다 포함해서 이런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처리된 자료.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된 자료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전산 자료라고 하고 이 전산 자료를 이용해서 소방 자동차 운용자에게 장비 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취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보고 야 너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지를 가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고 위축이 돼서 장비 운영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는 행안부령인데요. 자, 특히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되는 소방차의 범위를 요걸 숙지를 하셔야 되죠. 펌프차, 물탱크차, 그러니까 소방차 다 빼고요. 어차피 우리는 소방이니까.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이게 6개입니다. 여기는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 소방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운행 기록 장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정하는 장치 및 기능 갖춘 전자 운행 기록 블랙박스 같은 거를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장, 본부장 그리고 서장은 운행 기록 장치의 데이터 이런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를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또 저장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자, 데이터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청장은 자동차 등등등에 대해서 본부장 서장에게 운행 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본부장은 관할구역 안에 서장에게 또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청장이 본부장 서장에게, 청장이 본부장 서장에게, 여기 보셔야 돼. 본부장 서장에게 요청을 했어.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은 여기 보시면 본부장 서장은 1항이나 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에는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장은 본부장은 또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서장한테 또 이렇게 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면 서장은 당연히 본부장한테도 제출해야 되고, 저기 청장한테도 제출해야 되고, 본부장도 당연히 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청장이 서장에게 요청해서 제출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고 본부장을 한번 거쳤다가 가라 이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서장이 1항에 따라 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다리 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펄쩍 뛰면 안 되고 깡충깡충 이렇게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행기록장치 분석 활용은 특히 청장과 본부장 활용할 때 이 중에서 과속이나 급감속, 급출발 등 운행기록을 점검 분석해라. 솔직히 소방이 과속하죠? 그다음 하다 보면 급감속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급출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장, 본부장, 서장은 밋이죠, 밋. 분석 결과 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죠. 이런 건 좀 못하게 막으면 뭐 어떻게 출동합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갖고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뭐 운행 기록은 이런 거 갖고 이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아, 우리가 과속은 이렇게 돼 있구나. 뭐 또 어차피 과속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활동 구역 설정. 뭐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이것도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자, 소방활동 종사 명령. 자, 명령권자 보시고.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활동을 잘해도 돈 못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제처분. 요즘에 TV 보니까 그 강제처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주정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옛날에도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시다가 이제 TV에 이제 방송을 한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는 거죠. 이제 법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길, 좁은 골목길, 특히 저희 아파트 들어가는 그 입구 굉장히 좁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본반 설명할 때도 했는데 가뜩이나 좁은 길인데 양쪽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거든요. 다 황색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거길 지나갈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발 우리 아파트에서 불 안 났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아파트 앞에 소방서가 있어요. 계양 소방서라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저희 집 어차피 거긴데. 자, 있는데 오면 빨리 출동하면 뭐 합니까? 들어오질 못하시는데, 네? 거기 들어오려면요, 진짜 그 양쪽 차 중에 한쪽 차는 이제 배려해야 돼요. 아니면 양쪽 차 다 배리든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백색 실선이 아니라 양쪽 다 황색 실선이에요. 이거는 이제 소방에서는 책임 없죠. 불법이니까. 그래서 낮에는 텅텅 비는데 밤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래서 이제 밖에다 많이 세우시는데 불이 뭐 낮에만 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발 저는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 우리 아파트 불 나면 이제 그 속된 말로 작살이다. 에? 큰일 났다. 입구도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서도 문제예요. 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저희 아파트는 진짜 자동차 하나 우회전 좌회전 하기가 좀 빡셉니다. 그러니까 소방차 들어오면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수도비예요. 왜? 거긴 다 라인이 그려져 있거든요. 라인 안 그려져 있는 자동차는 모르겠지만 라인 그려져 있는 자동차를 쓱 문 대고 지나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파트는 불이 안 나기를 바랄 뿐이고. 자, 강제처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운의 업무. 전 다른 건 다 빼고 이제 업무만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이런 경우에 손실보상하겠다. 그리고 이제 손실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행사하지 않으면 공소시효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시행령.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 비용 보상하는 것보다는 이 지급 절차, 방법에 대해서 과정이죠. 특히 여기 보상금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결정일로부터 10일 안에는 청구인에게 이제 통지를 해야 돼요. 뭐 주겠다 안 주겠다. 자, 그리고 통지한 날로부터는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래서 알렸다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보상금 지급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위원회 구성 운영. 자, 특히 이런 데 숫자 잘 보시라 했죠? 여기는 5에서 7명입니다. 자, 그러면 5에서 7명이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이 조건을 쫙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씩 가면 5명, 조금 더 가면 7명.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경력은 5년, 여기는 특히 이제 부교수 5년입니다. 특히 법학이나 행정학이에요. 자, 확인하시고, 자, 벌칙은 뭐, 제가 안 해도 되죠. 5년 이하의 5천. 자, 이렇게 쭉. 당연히 소방활동 방해한 건 다 5년에 5천이고요. 자, 강제 처분에 대한 걸 따르지 않으면 3년에 3천. 자, 그리고 300만 원 벌금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제 처분에 대한 거. 자, 불법 주정차 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다. 그럼 300이고요. 자, 100만 원짜리 벌금. 자, 그리고 뭐 중간에는 이제 모두 양벌 규정도 있는데 양벌 규정까지는 이제 뺐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태료 500짜리 2개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좀 잘 기억하시고, 자, 200짜리, 100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짜리. 이렇게 해서 기본법에 대한 거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부분, 요거 정리하면서 소방 시설법 이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